저는 지금 남편하고 떨어져 지낸 지 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. 결혼 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6년은 같이 살았지만 거의 반 정도는 저 혼자 사는 일이 많았으며 나머지 10년은 이혼 후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시집과 왕래가 있은 지 1여 년이 지난 지금에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남편과의 관계는 주종관계처럼 지내왔습니다. 통이 크고 강한 성격의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을 아는 채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은 아버지와의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. 저 또한 남편과의 관계가 제 마음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. 이런 많은 우여곡절 속에 자란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교에서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. 지금은 중3인데 중1 때부터 자지구레한 것부터 큰 폭행 사건으로 한 3-4번 불려가서 학부모 또는 선생님께 많은 질타와 엄마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싸잡아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은 이런 우여곡절 속에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때 5번의 전학과 중학교 때 2번의 전학을 했었는데 그 이사도 거의 한 4-5번을 지금 그러니까 타이든 자이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큰 요번에 문제를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지금 사는 곳에서 지금 친구가 없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얘기를 했는데 옮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 당시에는 옮긴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들을 계속 지켜보는 중이고요.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저도 좀 안정되고 좀 아들에 대한 보는 눈이 좀 이렇게 든든하고 안정된 엄마로서 좀 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물을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. 애는 한 명이에요? 예, 지금은 한 명이고 또 한 명을 딱 기르고 있습니다. 입양해서? 입양은 아니고 저희 아저씨가 난 애가 한 명 있습니다. 현재도 이혼 상태요? 예, 법적으로 이혼 상태고 지금 그걸 법적으로 하려면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면 6년간 결혼 생활하고 애 하나 낳고 살다가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을 했고 이혼한 뒤에 남편은 딴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? 안 했어요. 어디 시댁으로 들어왔어요? 아니요, 저는 안 들어왔고 시댁에 얘가 있었어요. 큰 집에 있었는데 강제로 데려온 게 아니고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같이 큰아들하고 같이 외식을 하면서 이렇게 아빠하고 정례적으로 만나는 기간에 보니까 저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. 작은 애는? 예. 그러면 이혼은 남편이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? 네. 결혼하고 이혼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졌었어요. 조금 장난 비슷하게 그런 게 아닌데. 근데 지금 아직 젊으신데 왜 재혼해서 자기 삶을 살면 되지 그런 남자 옆에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? 자식한테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림자가 항상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제 아빠를 만나고 하는 거하고 별개로 그러면 애를 아빠한테로 보내면 되잖아요. 그러기가 제가 힘들더라고요. 왜요? 처음에도 애를 좀 자는 애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갔었거든요. 예. 근데 그 1년 동안 제가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내가 못 살겠더라고. 애를 안 보고는. 그 무슨 병이요? 애가 말썽 피우고 남편 집 나가고 없는데 애한테 왜 그래 집착을 해요? 저라는 생각이 참 많이 엄마가 얘한테 사랑으로 돌보는 건 좋은데 그렇게 자식한테 집착을 하면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죠.
집착을 끊고 한 사람으로서 돌봐야지. 지금 8살짜리 돌보듯이 그렇게 한 아이를 돌보고 한 사람을 돌볼 때 되지. 내가 못 견뎌가 데려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.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 견뎌서 애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내 삶에 필요해서 애를 갖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반드시 나중에 과보를 받아야죠. 즉 갖고 논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 아기가 내 짐이 되고 아기한테 끌려서 살 수밖에 없죠. 끌려다니면서. 나도 평생 고생해야 되고 애도 평생 망나니 짓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있는가요? 아직 뭐 젊은데 옛날 같으면 몰라도 둘째를 데려와서 키운 거는 뭐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키워준다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건데 첫째 일을 본인이 말하기를 애가 없으면 내가 못 견뎌서 애를 데려왔다 하니까 그건 본인이 평생 이 아이 문제로 이렇게 들락날락 지금 사고를 치고 뭘 치고 해서 내가 들락날락 하면서 애 뒷바라지 할 거를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. 왜냐하면 이것은 아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니까. 내가 못 견뎌서 이 아이가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아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지 아이가 아닌 인간으로서 독립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.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했어요? 애를 아빠한테로 돌려보냈어요. 아빠한테요.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어야 일단 아이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얘만 그냥 여기 남기고 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건 얘를 데리고 기숙사 뭐 이런 데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도록. 그래도 사고는 계속 칠 거 아니에요. 사고 치면 또 어머니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버지한테 보내야 사고를 치든 뭘 치든 그 책임을 아버지가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. 지금 문제는 집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책임과 안타까움으로부터 내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. 첫째 내가 힘들고 두 번째는 아이도 늘 사고를 치면 수습해 줄 엄마가 있잖아요. 거기로부터 일단 줄을 내가 끊어야 내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. 제가 아직까지 지금 마음은 아버지한테 돌려보낸다는 게 도저히 용기가 안 납니다. 내가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. 애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. 예전 마음은 그것만치는 아닌데 그것만큼은 아닌데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보낸다는 게 좀 제가 내가 죽으면 애가 아버지한테 안 가고 어떻게 살겠어요? 어쨌든 기숙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애에 대한 보호권을 아버지가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? 내가 죽으면. 네. 그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집착을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렇게 기도하세요. 첫째 남편에게 대해서는 여보 죄송합니다. 제가 지난 생에 진 빚을 갚고 가겠습니다. 이렇게 지난 생에 진 빚이라고 생각하고 잘 갚겠습니다.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되고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돌볼리 없는 아이들을
잘 돌보겠습니다. 이렇게